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스날 대 울버햄튼.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라피오리아 그리고 이제 골키퍼인 라야를 좀 영입해 후방을 좀 잘 보강했고, 그리고 이제 스미스로 엘레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번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보강할 부분은 대체적으로 좀 잘 보강했고, 그리고 애매한 선수들은 잘 처리하면서 이적 시장을 좀 잘 보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어니 그리고 좀 토미야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초반에 이제 장기 부상을 당했는데 그래도 좀 잘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이번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좀 복귀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의 이제 핵심 포워드인 라르센을 포함해 이제 뭐 로드리고 고메스, 뭐 이제 리마, 좀 도일 등 나름 좀 알찬 영입을 많이 했지만 핵심 전력이었던 이제 네투와 그리고 킬만이 팀을 떠나면서 전력 손실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뭐 이제 세메두 같은 경우에는 결장 중인 상황이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좀 울버햄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쿠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약간 부상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좀 훈련을 좀 잘 참가하며 이번 경기에 좀 출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양 팀의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권 및 그리고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라이스 그리고 이제 사카, 이제 웨데가르 등 이제 핵심 선수들이 다 건재하며 이제 정상 출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 맨시티 그리고 뭐 굳이 또 한 명 또 한 팀 더 뽑자면 뭐 리버풀과 좀 더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부상만 이제 좀 크게 없다면은 이제 이번 시즌도 좀 최상위권에서 이제 우승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른 영입을 많이 했지만 핵심 전력들의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랑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포함해서 이틀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먼저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랑님. 자,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좀 이어서 가보면은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전력들의 좀 이적 및 좀 결장으로 인해 이전보다 좀 전력이 많이 좀 약해진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요. 네. 자, 특히 이제 네투가 좀 떠나면서 공격에서 타격이 클 수 있는 지금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아스날이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친선 경기에서도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리그 첫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아스날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좀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다소 좀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아스날의 그런 홈 수비가 안정적인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아스날이 워낙 좀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그래도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네, 1엔딩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마인스 보도록 하고, 네, 3.5 기준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날 승, 마인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에스턴 빌라. 네. 자, 사실상 오늘 이제 EPL 경기 중에서 가장 좀 메인 매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경기죠.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펠크루그 그리고 이제 기레르메 그리고 이제 썸머빌, 킬먼 그리고 이제 중미의 기도 로드리게스, 이제 그 니스의 그런 토디보까지 이제 임대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완비사카 등을 다 영입을 하며 수비부터 공격까지 알차게 좀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이제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좀 영입을 하며 이제 칼을 간 좀 웨스트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전력이 많이 강화된 그런 웨스트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디아비와 이제 더글라스 루이즈 등을 좀 떠나 보냈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의 이제 핵심 이제 미드필더였던 이제 아마도 오나나, 그리고 이제 카메론 아처, 그리고 필로진, 이제 뭐 사무엘 일링, 그리고 뭐 로스 바클리 등을 이제 좀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핵심 선수들을 이제 좀 떠나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각 팀의 에이스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괜찮은 이적 시장을 좀 보낸 좀 빌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확실히 뭐 이제 좀 지난 시즌보다 좀 나으면 나았지, 뭐 떨어질 거는 좀 없는 떨어질 건 없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해드렸네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좀 대대적인 영입을 하면서 라인업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확실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던 그런 이적 시장을 좀 보냈습니다. 네. 자, 뭐 특히 지금 뭐 이제 웨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부터 공격까지 전부 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력이 확 세진 게 좀 체감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쪼금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뭐 좀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템포로 좀 진행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양 팀 다 그런 좀 라인업을 봤을 때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가 이제 좀 높은 좀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뭐 이제 웨임이나 이제 빌라가 공격 전개가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득점 기회만 잘 이제 좀 매듭 짓는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웨임이 좀 전력도 막강해졌고, 그리고 감독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요소는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아직 지금 리그 이제 시즌에 이제 좀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대대적인 좀 변화를 하면서 기대를 좀 모은 팀들이 의외로 좀 시즌 초반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웨스트햄이 무작정 뭐 초반부터 잘할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확실히 좀 이제 대대적인 좀 변화된 그런 좀 상황과는 달리 확실히 좀 이게 좀 뚜껑을 좀 까봐야 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빌라도 확실히 웨임에 비해 뭐 크게 좀 밀릴 거 없이. 조금만 복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금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조금님. 자, 물론 이제 뭐 빌라도 현재 뭐 웨임에 비해 좀 크게 밀릴 거 없이 좀 전력 보강을 나름 잘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웨임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솔직히 이 경기는 뭐 승무패가 뭐가 나와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다고 하면은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르트 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빌라 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오늘 네, 언어반응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 때문에 오버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할게요. 아르떼 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르떼 사랑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만약에 이제 누락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아르테 사랑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카디프시티. 자, 일단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지, 레드몬드, 그리고 베이어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블, 로빈슨, 그리고 엘가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기존 결장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리그 첫 경기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역습 전개나 칩투 플레이가 그 경기에서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루턴타운의 수비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좀 벌리의 공격 전개가 좋았고 그리고 비록 좀 강등을 당했던 그런 벌리긴 하지만 다른 강등된 팀들과 달리 기존 전력을 잘 지키며 이제 좀 큰 전력 손실도 지금 없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약간 좀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벌리한테는 기대치가 좀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주도권은 가지지 못했고 결국 썬더랜드 상대로 2골을 실점하며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카디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경기부터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를 이제 좀 만들게 되었죠.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이제 좀 최근 경기에 대한 좀 프리뷰를 간략하게나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벌리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며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현재 뭐 이제 벌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득점기의 창출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의 그런 카디프의 수비도 어느 정도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려앉으면서 이제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다가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 들어가요. 자, 아무튼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벌리의 흐름이나 좀 경기력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면에서도 확실히 카디프 시티보다는 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번 뭐 카디프 시티 상대로도 벌리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벌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네,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벌리와 카디프 시티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헐시티. 자,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정상적인 좀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양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도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지며 연패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필로진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페이스나 좀 경기력도 많이 안 좋은 그런 헐시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헐시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는 뭐 리그 개막전부터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시작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4부 리그 팀인 이제 첼트넘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지난 시즌에는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줄곧 보여왔지만 현재로서는 뭐 양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특히 지금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약간 좀 생각보다는 좀 다소 좀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할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플리머스도 최근 좀 리그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좋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헐시티의 뭐 경기력이나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정에서는 더더욱 경기력이 안 좋을 때가 많았던 그런 헐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원정 헐시티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홈에서는 나름 좀 저력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여거는 플리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플리머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경기 중에서 이제 제노아 대 인터밀란. 자, 일단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이제 레테기가 팀을 떠났고, 그리고 골키퍼인 이제 호세 마르티네스가 이제 또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교롭게도 호세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입권에서는 이제 뭐 비티냐, 그리고 뭐 코니 대 윈터 등을 좀 영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영입한 이제 비티냐가 이제 레테기의 공백을 좀 잘 메꾸냐에 따라 이번 시즌 좀 공격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레미, 그리고 이제 프라테시, 아구스토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고, 그리고 떠난 선수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일단 뭐 사솔루의 이제 핵심 미드필더였던 이제 프라테시를 좀 옆향으로 괜찮게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 시즌 좀 폼이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타레미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거는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좀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다만 근데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엘린스키가 지금 결장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타레미의 좀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제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제노아나 이제 인터밀란 모두 지금 감독이 그대로기 때문에 이전과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양팀 성향상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양 팀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전에 비해 이제 공격 옵션도 다양해지며 이제 좀 중원도 좀 탄탄하기 때문에 원정이라 해도 좀 제노아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레테기의 그런 좀 공격 영향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테기의 좀 빈자리가 어느 정도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구드문두소까지 이제 부상 이슈가 있어 이제 결장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지금 제노아의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좀 원정이라 해도 이제 인터밀란이 좀 공격까지 좀 주도를 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제노아가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인터밀란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터밀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 인터밀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토리노. 자, 일단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모라타, 그리고 이제 파브로비치, 그리고 에메르손을 영입해 이제 전력을 보강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임대를 보내 이제 케탈라레와 이제 크루니치를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괜찮은 좀 이적 시장을 보내 그런 좀 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칼루루, 그리고 이제 에메르손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네, 이런 약간 좀 결장 이슈도 이제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아담스, 그리고 사울 코코를 좀 영입하며 이제 공격과 이제 좀 수비를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파타를 이제 완전히 좀 영입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센터백인 뭐 부온조르노 같은 경우에는 좀 팀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라시치 그리고 슈루스 등이 좀 결장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제 좀 이적 시장권 및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말씀을 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릴에서 감독직을 맡았던 이제 폰세카 감독을 이제 새로 선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프리시즌에서 이제 밀란이 이제 뭐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연달아 격파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세를 리그 첫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물론 이제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좀 강팀들을 연달아 격파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프리시즌에서 이제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런 좀 밀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토리노도 바놀리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어느 정도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수는 있지만 최근 매 시즌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줄곧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고질병이 쉽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토리노가 밀란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 뭐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이나 좀 선수들이 좀 몇몇이 바뀐다고 해도 매 시즌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솔직히 좀 공격력 면에서는 그렇게 좀 기대는 안 되는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토리노가 홈이 아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더더욱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밀란이 홈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밀란과 토리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대 릴 경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큰 영위권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리차드슨 그리고 이제 포켓 등이 좀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거기가 이전에 비해 전력은 좀 더 약해진 그런 좀 랭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핵심 포워드인 이제 다라미와 이제 미드필더인 지금 페우마가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큰 그런 좀 랭스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그로바 그리고 벤탈렉 그리고 벤자민 안드레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양 팀 다 좀 기존 좀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편이라고 이제 전해 들어봐요. 자, 일단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챔스 예선전에서 페네르바체 상대로 이제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이제 1, 2차전 합산 스코어에서 더 앞서며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챔스 프로배에 진출하게 된 그런 릴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보고,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이제 초반에 릴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3, 4일 전에 이제 티르키의 원정에서 연장전까지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랭스에 비해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좀 랭스에 비해 에너지 레벨에서 좀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반에 뭐 만약에 뭐 릴이 좀 주도권을 좀 갖는다고 해도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랭스 쪽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해드려봐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랭스도 이전에 비해 좀 전력이 다소 약해졌고, 그리고 지금 다라미까지 부상으로 결장이다 보니까 윤대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엽님 3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하임196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이빈님 이제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두 분께 조합이랑 이제 추천표 이제 자료를 좀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이제 뭐 랭스도 일단 뭐 이전에 비해 좀 전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라미까지 부상으로 결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열세이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릴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경기를 좀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좀 랭스가 좀 질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랭스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스 프랜승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랭스 대 릴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생테티엔.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마위사, 그리고 이제 라미네 카마라, 그리고 이제 일레이 케나 등 주로 유명한 선수들을 위주로 좀 영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핵심 포워드였던 벤 예데르,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카마라 등 이제 주축 선수들 몇몇이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좀 결장자라고 하면은 주전 수비수인 이제 좀 신고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블로빙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승격한 팀이고, 이제 주로 좀 공미와 이제 측면 자원들을 좀 영입해 좀 보강을 해봤어요. 예. 뭐 일단 뭐 좀 다비타 슈빌리, 뭐 이제 뭐 밀라데노비치 등 어느 정도 좀 영입을 하면서 좀 전력을 보강한 그런 좀 생테티엔이 하지만, 다만 지금 뭐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존 선수들의 결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보다 더 전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확실히 좀 제 라인업을 좀 구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전력보다 더 많이 약해진 그런 좀 생테티엔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포워드였던 이제 벤 예데르가 떠난 거는 타격이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발로군, 그리고 지금 뭐 결장 의심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골로빈, 그리고 이제 엠블로 등 여전히 좀 포워드진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좀 좋은 공격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뭐 이번에 좀 영입한 선수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스텝업 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유망한 선수들이 좀 터진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모나코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높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3위로 승격에 성공했고, 그리고 리그 내에서 가장 실점이 좀 적은 팀이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총 31실점밖에 안 하며 이제 뭐 견고한 좀 수비를 보인 그런 좀 생테티엔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다만 근데 이런 좀 수비가 좋았던 생테티엔이었다 해도 이제 1부 리그 상위권 팀인 모나코의 공세를 맡기는 그것도 원정에서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2부 리그 팀들과 다르게 이제 모나코의 공격 정리나 퀄리티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홈 모나코 상대로 좀 생테티엔이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생테티엔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뭐 르아브르가 좀 대표적인 격인데, 일단 이제 르아브르도 이제 2부 리그에서는 수비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팀이었지만, 막상 이제 1부 리그에서는 수비가 좀 그리 좋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생테티엔 역시 이제 일부로 올라갔을 때는 약간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전력의 그런 좀 누수도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력적 손실도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전력차 및 경기력, 그리고 이제 홈에서 모나코가 이제 굉장히 강했던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 자, 그리고 이거를 3.5로 줬는데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코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좀
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일단 에버튼 대 브라이튼. 네,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브라이튼 승. 네, 배당 대비했을 때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레가네스. 자,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나 무승부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떤 결과 나와도 저돌적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베이크 대 이제 흐로닝엄. 네, 요거는 저는 흐로닝엄 프랜승 보는 경기. 어느 말은 오바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좀 후로닝원이 첫 경기부터 굉장히 좀 좋은 경기라고 좀 보였고, 그리고 현재 좀 발베이크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후로닝원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후로닝원 프레너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